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지만 선뜻 다가가기는 좀 어려워하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자료는 인문학자 안치홍 소장의 해설인데요. 카프카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도 물론 있고요. 오늘은 특히 안치홍 소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왜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의미는 과연 뭘까? 이걸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프카 잘 아시다시피 1883년 프라하 출생이고 법학도였죠. 근데 결국 문학에 평생을 바친 작가고요. 1915년에 발표된 변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침대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벌레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죠. 안치홍 소장은 이 기이한 설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 소장 해설의 핵심은 제 생각엔 그 겉모습은 벌레가 됐지만 속은 인간인 그레고르랑 반대로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해가는 가족, 이 둘 사이의 역설 같아요. 보통은 그레고르의 소외, 여기에 많이 주목하는데 안 소장은 이 관계의 역전, 이걸 좀 더 강조하는군요. 네, 맞아요. 안치영 소장은 이 상황을 그 실존주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예고 없이 그냥 내던져진다. 그래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그레고르가 원치 않게 벌레로 변해버린 이 극한의 상황. 이게 바로 실존 철학에서 말하는 피투성, 그러니까 던져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외형은 완전히 변했지만 내면의 인간성은 그대로인 채로.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레고르가 아니 왜 하필 나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절규하거나 따지진 않는다는 점이에요. 안 소장의 해석을 보면 그가 벌레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기억이나 의무,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 걱정을 한다거나 여동생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하는 모습들, 이런 것 자체가 일종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인간으로 존재하려는 몸부림이자 동시에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인 셈이죠. 여기서 안 소장이 아주 중요하게 분석하는 개념이 바로 호명입니다. 이름 부르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규정한다는 생각인데요. 그거 혹시 그레고르 여동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더 이상 오빠라고 안 부르고 저것이라고 독일어 원문에는 S라고 되어 있다던데 그렇게 부르기로 하는 장면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안 소장은 그 순간 그레고르의 실존, 그러니까 그의 내면에 있는 인간성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외부 집단이 딱지처럼 붙여버린 저것이라는 본질이 그를 규정하게 된다고 분석합니다. 이건 마치 고대 로마에서 법의 보호 밖에 있어서 누구든 해쳐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 즉 호모사케르로 낙인 찍는 것과 같다고까지 지적해요. 이름이라는 게 존재를 규정하기도 하고 또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와, 안 소장의 시각으로 보니까 겉모습은 벌레지만 끝까지 인간이길 갈망했던 그레고르랑 멀쩡한 인간의 외형을 가졌으면서도 그레고르를 저것으로 배척하는 가족, 이 둘 중에 누가 더 인간적인가 하는 질문이 훨씬 더 날카롭게 다가오네요. 정말 역설적이군요. 네, 그쵸. 심지어 안 소장은 그레고르가 스스로 음식을 거부하면서 죽음을 맞는 것조차 어쩌면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인간적인 자기 결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 후에 오이를 안도하면서 소풍을 떠나죠. 결국 카프카는 이 벌레 변신이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설정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족 내의 소통 부재나 폭력, 소외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를 극도로 치밀하게 파고든다는 것이 안 소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환상문학이라기보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반영하는 리얼리즘에 가깝다는 거죠. 네, 오늘은 안치홍 소장의 해설을 통해서 카프카의 변신을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안 소장의 분석처럼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외형일까? 아니면 내면의 의지일까? 혹은 타인의 시선과 호명, 즉 이름 부르기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안 소장도 지적했듯이 그레고르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어쩌면 지금 청취자분께서 일상에서 겪고 있을지도 모를 어떤 소외나 규정의 문제를 비추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뭐랄까, 타인에 의해서 너무 쉽게 정의되고 대상화되는 그런 경험들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신을 설명하는 수많은 이름들,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 아니면 요즘은 SNS 프로필 같은 것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그 이름들이 때로는 그레고르 잠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가두는 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